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휴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 계정을 하셔가지고 편의점주에 비할바가 못 됩니다.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앞에 계정 일찍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예, 계정을 일찍 했는데도 동접이 시간이어서 그런가 열심히 아이고. 보겠습니다. 기침이 다 나네. 너무 연이어 방송에서 물 한 잔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물 한 잔 마시고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용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예. 아니 그리고 요즘 이렇게 네. 정치 유튜브가 다시 화랑기에 오르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로 휴업일 없이 빨간 날에도 다 같이 문 열어서 동시 네. 출혈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쉬는 날인지 깜빡하고 네. 있었어요. 예. 나와 보고 알았습니다. 네. 거리가 아. 한산하고 예. 여기 국회 앞에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나 보죠. 아침에 오늘, 때로 예. 이제 뛰시는 분들 네. 봤거든요. 요새 가을이어서 그런지 여의도에 마라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개천절 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예, 평일만큼 막혔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지금 오늘은 없는데 네. 예, 어제 쉬는 날이라서. 예, 쉬는 날이라서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 굉장히 네. 뜨거워요. 김건희 국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말 그대로 김건희 국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방불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국감 첫날에 있었던 행안위 국감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왜냐면은 21g이라는 대통령실의 관저공사를 주도했던 업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21g 업체 대표가 지금 숨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심지어는 업체 앞까지 가가지고 동행명령장 발부받아 갔는데도 없어가지고 못 데려오는 총국이 벌어졌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던 것 같고 또 하나 같은 날 열렸던 국감에서 관저 관련된 증축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준공검사가 조서가 없지 않냐, 종합준공조서 도면도 없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가 꼼꼼하게 준공검사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대통령실에서 12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믿고 서명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예. 뭔가 좀 이 책임 소재를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런 대통령실이 얘기로도 한 거야, 보였어요. 이런 예. 거네요. 근데 예. 이상민 장관의 위상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지만 이례적인 답변을 느껴졌고 그럼 21g을 누가 추천했니 물었는데 그것도 비서실에서 추천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공을 대통령실로 넘겨주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그리고 행안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네. 이거 그 결제 서류에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실과 병기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안 되니까 당신 연대보증서 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같이 이걸 공동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국감에도 그래서 안 나오겠다. 네.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건데 왜 우리가 책임지냐? 대통령실이 주도한 건데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뭐 이게 약간의 기류 변화들이 읽히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소하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친한계가 행동을 하니 많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기류점에 서 있다라고 보이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무조건 감싸진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미묘해서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지는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 여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채택된 증인만 69명이고 17개 상임위 중에서 10곳에서 다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또 언론사들의 화력을 아직 국감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 예. 기자들의 진짜 불꽃 취재로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또 처음에 레거시 미디어 바깥에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예. 초반에는 그 예컨대 이제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작은 유튜브 언론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이런 네. 매체가 리드를 하고 네. 레거시가 안 따라온다 했는데 이제는 종편까지 맞아요. 예, 네. 종편까지 참여를 하고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세게 쓰고 있고 그런 상황. 칼럼으로는 뭐 조선중앙도 아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보통은 언론 인터뷰를 안 하고 국회 증언장에서 말하겠다라는 게 보통의 생리인데 맞아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는 다 하면서 네. 국감장에는 불출석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굉장히 기형적인 말씀드리지 형태. 않았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님도 지금 발군의 단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조족 지열입니다. 예, 지금 뭐 창원에 기자들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9월 초부터 네. 했었는데
아 진짜 지금은 막 물밀듯이 창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 네. 시사인. 예. 아마도 모든 언론이 가는 것 같고 네. 어제 주진우 라이브 보니까 심지어는 싸우더라고요. 주진우 기자 혼자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기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같이 밥도 먹고 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예. 자, 탄핵 하야 뭐 이런 발언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반응이 진짜 너무 비견된다라는 지점에서 그런데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더라도 저는 또 하나 이제 국감에서 짚고 싶은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폭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이틀 동안에선 가장 눈에 띄는 이제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라면 3급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 29호의 망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외교부의 정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많이 망가졌고 이 무능을 어떤 식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여당에서는 3급 비밀 문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감사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떤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부의 잘못된 보고의 피해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 무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묻고 따져야지 지금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폭로할 결심. 네? 공무원들도 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추락을 하고 그리고 도처에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이제 김대남 문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공무원들이 야당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25일까지 이어질 국감의 향연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폭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무래도 들어요. 이제 김준영 의원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외교부 차원에서도 예. 외부 기관의 협업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료 유출 경위를 따져본다고 하고 있고 네. 과거에 이제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폭로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직원 조회를 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딴속을 하지 않으면 이 3주간의 국감 기간을 버틸 수 없다라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지금 여권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됐다고 한다.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차 네.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네, 이제 이것만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한 예. 장밋빛 전망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외교부의 보고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교부도 굉장히 고가가세하는 판단을 했다거나 혹은 정말 무능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29표였는데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걸 일주일 전에 지금 주재 공간에 보낸 문서이거든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정세 판단을 가지고 정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뭐 경우에 국가 문제, 따라서는 경제 이슈, 외교 다 안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후 이거 어떻게 관계가 해야 바뀌어도 돼요? 한참 바뀐 것이 네. 이런 보고서가 드러나면 결국 정부에서는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전 국민이 사활을 걸었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 울고 아,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네. 그리고 네. 물적 자원도 투입하고 인적 자원도 하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도 다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결과가 나왔으면 반성적으로라도 당시에 어떤 보호가 있었고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 정세 판단이 잘못됐고 그런 사람들을 문책해도 모자른데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문서 자체의 그런 존재 여부 그리고 말 그대로 진위 여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유출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엉뚱한 진행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폭로가 돼서 그러니 녹수농투님께서 이러니 유튜브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을 올려주고 숫자는 계십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동접이 더 많은 넘겨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휴일에 나와서 열일하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초반에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다 예, 의원회관에서 내일 국감 뭐 그렇겠죠. 준비들을 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뜨거운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네. 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기자들을 접촉하면 안 되겠다 판단한 네. 건지 아니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어디론가부터 무슨 미션 연락을 받은 건지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네.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하야 혹은 탄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네. 명태균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지금 이 정부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다못해 천공과 관련돼 있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스토마토는 바로 이제 고발하고 심지어는 다른 별건으로 압수수색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김종대 전 의원이 맞아요. 겪은 네. 어떤 고난의 서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보면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이 수세적이고 결국은 명태균 씨의 협박이 일정 부분 뭔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굴러가는 것이고 명 씨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의도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정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을 향한 경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다가 또 새롭게 전선을 넓히는 무슨 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보도를 보면은 어떤 거냐? 7.23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와 네. 원희룡 후보를 만났다고까지 했어요. 그 맞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정부 여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도 본인이 마치 중요한 행위자였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뭐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부인했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도 결국은 만났다고 시인은 했어요. 그러면서 네. 했던 부분이 뭐 예를 들면 그 당대표 선거 때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론조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또 이제 명태균 씨 얘기는 또 다릅니다. 나를 2번 죽이신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서울시장과 당대표 선거 2차례를 언급했다라는 얘기를 또 자기 과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건 무엇인가? 이분이 결국은 나를 만약에 벨거나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비단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줬던 나의 영향력을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이다라는 또 이제 다른 방식의 과시와 경고를 또 주는 거거든요. 네. 전선을 계속 넓혀가고는 있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한테 100꼭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꼭지 나왔나요 지금? 아니요, 제가 보기엔 네. 20꼭지도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뭐 정말 그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워낙 그 명태균 지금 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주의보. 아, 제목 좋다 이거. 아, 역시 그러니까, 네. 김은지 훌륭해요. 예. 팔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밭이라고 해서 도는 여의도 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런 게 돌더라고요. 명태균 리스트라고 해서 1번 김건희 공천 거래 의혹. 다 이제 의혹일 겁니다. 네. 2번 윤석열 대선 여론 조작, 3번 안철수 대통령 되는 법 알려달라고 했다. 4번 이준석 새벽 4시 나무 심고 튀었다. 예. 5번 김종인 아버지 같은 존재, 6번 오세훈 4번 울었다. 예. 7번 원희룡 전당대회 때 독대, 예. 8번 나경원 나를 2번 죽이신 분, 예. 9번 홍준표 예. 닭 가면 야반도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명태균에서 나가는 말들을 해당 보수 정치인들과 연결시켜서 정리하는 네. 말인데요. 예. 이제 그 외에 김영선 뭐 세금 반띵 뭐 이런 예. 식의 말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 명태균 주의보가 야. 발령이 안 된 보수 정치인이 없다고 할 수 예. 있어요. 그렇게만 해야 해도 10명 가까이 그러네요. 되네요. 10명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경남지사 박완수.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보도했죠. 있던데. 근데 아무 얘기가 없고 네.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뭐 이러저러한 걸로 해서 연계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이 왜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이 나왔는가 궁금해하시고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대구시장 과거 여론조사 대구시장에게도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가 아니고 과거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줬다고 주장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내가 양산에 갔을 때 내가 왜 7% 적게 나오지라고 했다. 네. 전화 면접을 했는데 500개 자체 조사 다 했잖아요 하면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홍준표가 밤에 야반도주 해야 될 걸요. 닭가면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것 같네요.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건 누차 강조하지만 의혹이다. 네, 의혹이죠. 네, 예. 의혹입니다. 예. 그
저기 김종인 위원장은 몇 번이라 그랬죠?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그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네, 아버지 아버지 같은 같은 분이라고 사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네. 관련해서 네. 지금 같이 이제 번호가 매겨져가지고 네. 올라가 있는데 뭐 여기에 따르면 5번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입을 열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오히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자리 갔더니 명태균 씨가 있었고 거기서 처음 봤다. 그러니까 마치 나를 중간 브릿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진실 공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명태균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명태균 씨 또 페이스북 올리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면 어제 이준석 그 대표 의견과도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해명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마치 김종인이나 이준석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된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설명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이 만약에 김종인과 이준석 의원의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실제로 기초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거짓이라는 의혹이 시달릴 수밖에 없고 네. 진실 공방의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깬 셈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씨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의 말까지는 하진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명태균 씨 인터뷰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작정을 한 것 같다. 나를 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명 씨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시욕에다가 나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과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엄청 아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깊은 관계고 네. 예,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 모양이네요. 네, 물론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는 있지 않고요. 다만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에서는 네. 오히려 자기가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명태균 씨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연결고리에, 되니까 예. 일종의 이제 손절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나는 명태균을 잘 몰라. 이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김은지 기자님 말씀대로 네.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보니까 내리는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런 심리적 발로가 발동한 것 같고 지금 명태균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네. 비슷한 취지의 부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몰랐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식의 변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수록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실제로 어떤 정치인들과 접촉했고 예.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예. 본인 자체가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근데 KBS 보도에 나온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점도 본인이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 만나게 된 시간을 훨씬 더 문재인 네. 대통령 문재인 예, 대통령, 출간 예.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네. 명태균 씨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것을 조언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진실 게임이 예. 있을 때는 한쪽이 예.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방금도 구교훈 기자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나온 입장도 굉장히 수세적이고 두 번 봤다. 그리고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준다라는 네. 느낌을 받지 못하고요. 특히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은 어제 대통령실 입장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명태균 씨가 꺼내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채널A인가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네. 결정권자라는 표현을 쓰고 채널A 인터뷰에서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 인수위로 본인을 오라고 한 것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데 순방에서 언제 오죠? 아마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 네.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보여준 여러 가지 증거 관계에 비춰볼 때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7불사 매화 회동 얘기했을 때부터 네. 그때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그렇습니다. 사실 화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채널 A 보도에 보더라도 20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조문 관련해가지고도 네. 그런 내용도 캡처본을 보여줬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주진우 라이브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여주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명태균 씨가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를 대통령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명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피한다고 피할 수가 그렇죠. 없는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언론들이 취재 경쟁이 붙었고 불꽃 취재를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어느 단계에서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문제까지도 네. 자신이 조언을 했다라고 KBS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타이밍은 총선 직후가 좋겠습니다. 근데 총선을 패배했어요. 근데 제가 엄격하게 명태균 씨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그 진술 신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많이 했을 경우에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똑같은 의심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고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명태균 씨 입장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혹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허풍이나 이런 것들은 더 보태질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지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특기가 뭐냐면 어떤 언론을 또 모니터링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언가가 보도가 되면 즉각적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우회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제 갑자기 밝힌 뭐 배고픈 병사는 뭐 전쟁에 나가서 네. 열심히 싸울 수가 없다. 이거는 당신들 다 나를 좀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뭐 이렇게 아포리즘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네. 다양한 해석을 낳게 만든다라는 아마 이제 그 정치인들 접근할 때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네. 뭔가 애매모호하지만 이렇게 있어 보이는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만 나는 산을 만든다. 네, 뭐 닭을 납품하고 네, 공황이 된다. 공황이 된다.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식의, 있고요.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기선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제 명 씨의 구속 여부가 이제 네.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과거의 검찰의 선례를 본다면 구속영장을 안 발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증거, 특히나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는 돈 관계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주춤주춤거리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러한 전례들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건 계속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의 협박이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지점에서 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청구.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하나 나온 것은 명태균 씨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가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격앙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그 센 워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밝혀야 되는 주체는 의당 김건희 여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관련돼서 메시지를 주거나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 누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포탄만 쏘아대야 되는 네. 이런 답답한 심경이 헛소리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것은 네. 그 독대한 적이 없다 이런 해명과 함께 취임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주어가 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그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 문제가 발화가 됐던 것은 김건희 여사를 상태로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그런 주장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대선 경선 기간에 대통령이 잠깐 만났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취임에 소통한 적 없고 대통령실의 그런 여러 가지 직원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서 경고를 준 것이지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말 그대로 팔고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설명.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어를 한 해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2022년 6일 재보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4년 4월 그 40 총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청탁 대상은 언론
언론의 의혹 제기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자를 주고받은 것인지 어떤 통화를 한 것인지 통화에 대해서도 4월 10일 총선 저간에 있었던 통화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 타이밍에 그렇죠. 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예. 11일에 들어옵니다. 금요일. 금요일 날 내일 5박 모레네요. 일정으로.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귀국을 하면 예.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실의 이 의혹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주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분명히 이제 직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네. 그러면 당사자가 나와서 이 정도면 뭐 사과는 이제는 끝났어요. 예, 해명을 좀 해야 된다. 예, 아니 본인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 근데 해명을 할수록 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해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던 해명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위를 본다면 수준을 본다면 굉장히 오히려 하고 나서 기억하십니까? 그 명품백 사건 때도 결국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사이에 이 통정매매한 기록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검찰이 물었더니 엄마인지 모르고 주식 거래했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제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을 내놓을수록 더 꼬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해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 없는 해명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못 나온다. 예. 더군다나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꾸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네. 사과를 넘어서 다른 방식의 해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가장 낮은 중에 사과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 대입을 해보면 사과를 한다. 사실은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벌어진 상당수의 문제들이 네. 재임 중에 벌어진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사과를 하는 순간 재임 중에 국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는 영부인이 이러저러한 일들에 관여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격하게 표현하면 농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과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서 있다. 결국은 조용하게 페이드아웃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게 페이드아웃을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백담사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든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결국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어떤 해명을 하거나 자기 딴인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메신저의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네. 김 여사가 어떤 해명 소위 말한 진실을 정말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아일보에서는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해 사저로 가라라고 했던 네. 이기용 칼럼에서는 네, 사과로 이제 가라. 사과 필요 없고 네. 사법의 수사대에 올라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법의 심판대에 서는 네. 것만이 깔끔하게 네. 끝내는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사법적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괴한 방법들을 내놓으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면서 네.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는 또 명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과 뜻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김은지 기자님의 분석 사실 같습니다. 뭐 김 여사의 뜻이 아니라 검찰이 행동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지금 뭐 명태균 씨 사건이랄지 김대남 녹취록 이런 걸 뭐 차치하고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정말 뭐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올해의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시민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화남, 네. 분노가 굉장히 지금 이미 올라와 네. 있다. 예. 11일 금요일 날 저녁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촛불 집회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저는 시민들이 얼마나 뭐 퇴근길에 시민들이 얼마나 모이실지 그게 첫 번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답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촛불을 들러 나오시는 그 규모가 예상 이외로 많다라고 네.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시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네타냐후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그건 뭐 방법이 없겠지만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동접자가 11,000명을 네. 동접자에 상당히 예민하죠. 왜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아니 왜요? 실시간 중계해 주시면서 또 아니 힘이 나고 그 어제 있습니다. 보니까 슈퍼챗도 네. 많이 들어오고 예, 뭐 아니, 해외에서 스웨덴에서 어디였지 바르셀로나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네. 잘라서 올리는 클립이 요새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20만, 예. 30만씩 나오거든요. 썸네일 만드신 분이 바뀌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저 작아지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비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방송. 예. 세계 매체가 함께 성장. 예, 아까 보니까 세계 매체가 함께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명태균 씨가 말한 대로 한 달 안에 뭔가 하야 탄핵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의 문제일 텐데 결국 그 말은 이제 명태균 씨 말, 내 입을 다물게 하려면 어떤 걸 내놔라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세적인 대통령실의 입장과도 연결해서 본다면 상황에 따라서 아주 우연히 뭔가 나올 수는 있어도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보면은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물론 이제 강혜경 씨의 증언이긴 하지만 그런 녹취를 뭐 들려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녹음을 했는가가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강혜경 씨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양상을 보면은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게 이제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그 만난 자리 여러 사람 만난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둘이 보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캠프 누군가가 만날 수 있는 자리일 것도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녹음돼 있는지가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다.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3억 6천만 원 상당의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적 법적인 인과관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대목이 어떤 경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보면 통화 같은 경우에 녹음이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내용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까지 동석한 자리에 있는 대화가 녹취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후에 판세를 가른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여부를 아직 취재한 언론사가 없더라고요. 아, 네. 제가 여기서 단독 나갑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짠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발표하십니다. 나 갑자기 딱 그 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명태균 씨하고 제가 통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혜경 씨는 그 녹취가 없을 거다. 오. 그 녹취는 나한테 있다. 예. 자기한테 녹취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그 얘기냐면 오빠 그 유명한 말에 예, 예. 그 정확한 워딩이 그렇죠.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명태균 씨는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아니네요. 하고 있죠. 예. 오빠는 아니다. 그 오빠는 예. 없다. 네. 그 예, 취지의 그런 내용, 없다. 예. 하지만 다른 게 그렇지만,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녹취는 없을 것이다. 그거는 내가 뭐 관련된 거는 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명태균 씨의 최근 태도를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상당히 이제 격앙이 돼 있기도 하고 언론에 이제 자기가 정치인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언론도 얼마든지 핸들링이 가능하다. 아니 오늘 한글날인데 얼마든지 이게 다루는 네. 게 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생각처럼 잘 패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뭐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태까지 간 것 같고 어느 선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대로 별도의 폰을 통해서 별도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네. 따로 뭔가를 보관하고 있다고 네. 한다면 그걸 검찰이 찾아내서 수사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네. 명태균 씨가 자기 전화기 4대 포렌식으로 다 살려놨고 이걸 검찰이 가져갔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져간 건 모두 6대라는 거잖아요. 태블릿 네, PC IT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지점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런 부분은 헷갈려요. 어느 또 그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검찰이 또 압수해가지 하는 핸드폰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명태균 씨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이제 본인이 사야 되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가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어디까지가 명태균 씨가 생각하는 부분인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사기 전과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동네에 여러 뭐 지역 정치인들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들 특히 낙선을 많이 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분을 맺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좀 재밌게 봤던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김기정 기자가 쓴 건데 그 명태균 씨의 별명이 경남 창원 지역의 화백이라는 거예요. 화백. 여론조사 수치를 잘 그린다라는 의미의 별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상 좀 조작을 명화백. 했다라는 느낌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 경남 도의원을 지낸 인사가 자기와 통화를 했는데 명 씨는 여론조사 1등을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소에도 인맥을 과시하는 경향이 짙어서 그를 경계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핵심 워딩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 보도될 내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뉴스토마토에서 그 대목을 천착해서 보도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인가 아니면 마사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어떤 보도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도되면 또 상황은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이 수사 안 한다? 야, 그러면 진짜 정말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서 일약 스타 검사가 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법정 취재를 쭉 가고 그 수사를 오랫동안 이제 취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그때 모습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여론 조작이 심각한 범죄인지를 정말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좀 또 다른 차원의 범죄이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명태균 씨를 뭐 컨트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가 그렇죠. 불가능한 네.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세게 못 한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마포대교의 지도력으로 명태균 씨 문제를 한 방에 네. 해결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연일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김대남 씨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 그리고 제보자 강혜경 씨 다 싹 다 국감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런 거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사실 언론 인터뷰는 하고 있잖아요. KBS하고도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본인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꼼꼼히 해명을 했는데 왜 그 국회 국감장에는 못 나온다고 불출석 이유서를 내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수긍이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이 경우에는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문제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이유 같은데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국감장에 서는 것이 아마도 본인을 위해서 상책이 아닐까 싶고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왜 조성이 돼 있냐면은 여당 같은 경우에도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묵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상당합니다. 뭐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그 필두로 해가지고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감찰과 사과를 병행한 사건이 사실 몇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친한계에서는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결국 총선 백서 과정에서 그들만이 알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누설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악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시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해명처럼 개인 일탈인데 왜 건드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공천 개입 의혹보다도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대통령실 물론 이제 현직 비서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의 전직 행정관이 기자한테 보도사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가 나갔고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도록 보수 유튜버들이
이용하는 소재로 활용을 네. 했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추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보수 단체들을 대통령실이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들을 그 이제 우회해서 확인해주는 김대남 씨의 녹음 예. 파일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권발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김대남 녹취록은 또 다른 좀 의미나 혹은 네. 사건적인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에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크게 왔던 것은 소위 말하는 여권 내 분열을 통해 가지고는 이 위기를 방어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유난 갈등의 어떤 중심에 있었지만 계속 이것이 전쟁으로 가느냐 정말 끝내냐 가지고는 주춤주춤 한다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좋은 명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 당무 개입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묘하게 한동훈 대표가 프레임을 딱 바꾸는데요. 한동훈 공격사주 사건이라고 맞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딱 한동훈 씨가 어떤 장기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 사건의 주인공이 본인이 됨으로써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키를 잡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의외로 끼치는 파장은 더 미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의심하고 있는 대로 소위 이제 친윤계 후보들이 작심해서 대통령실과 연대해서 본인을 공격하기로 하고 실제로 진보 언론이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좌파 매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울의 소리를 동원해서 공격 소재로 활용했다면 이거는 검사 DNA가 참을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김대남 전 행정관이 또 긁어부스럼 이게 채널A와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그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 소스를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투게더 포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투게더 포럼이 어떤 데냐면은 뭐 김기현 전 대표의 그런 전당대회를 도왔던 원외인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고 그냥 색채적으로 얘기하면 친윤계 원외인사들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또 미끼처럼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빼고 나머지 3명 후보 그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이 모임에 참석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제 짙어지는 겁니다. 혐의가. 네, 이거 확실한 거 아닌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소스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굽힘없이 나가려고 한다면 이 사건은 파장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주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근데 이게 또 좀 묘한 게요. 그러니까 그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에 보면 또 소위 말하는 한동훈 엑스파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 조작 의혹, 연루 의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사주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건이 펼쳐질 경우에 물론 그것은 의혹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또 친윤 쪽에서 공격할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하나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좀 이 사건이 정말 묘하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USB에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전달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명수 기자도 특이합니다. 보통 기자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거를 또 직접 또 형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USB에 담아서 줍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기사화되거나 문제로 된 건 아니에요. 진영구 검사장의 주가 조작 문제가. 근데 뉴스타파에서 관련된 보도가 나와 있던데요. 뭐 이게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무엇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뉴스타파가 지금 2022년에 5월 26일에 이제 과거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연루 정황이 있다고 시민보 기자가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십상시가 또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십상시가 있고 그게 뭐 40대 젊은 행정관들이고 심지어 어제 뉴스버스에서는 그 실명을 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퇴하고 복사판 아니냐.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박관천 경정은 굉장히 극대노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폐간에서 관측했던 것들과 김대남 장관의 해설이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밖에서 장외에서 떠드는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위시한 세력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심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라는 대통령실에 초기부터 함께했던 멤버가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간에 새설로 떠돌던 의혹들이 야 설마 이렇게 정말로 사실처럼 운영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결국은 김대한 전 행정관의 녹취가 그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의 보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회 보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보도에서 또 이제 새로운 녹취가 등장을 하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게 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그런 전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재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명수 기자가 최근에 또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뭐죠? 그 사람들인데 예.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재밌는 취재가 될 것 같고 조만간 또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뭐 저희는 서울의 소리 받아서 인용 보도하는 거예요. 예. 혹시 그 소위 말한 십상시로 이제 언급된 분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요? 관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파장은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에서도 일단이 나왔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을 다 거기다 몽땅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여사 라인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고 잘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실 임기 초반에 소위 얘기하는 장제원 라인 그리고 이제 국회 라인이 일거에 30명인가가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빠진 인력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대거 들어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하나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잘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연루되는 어떤 의혹의 복판에 선 분들 아니냐 관련된 취재가 나온다고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칼럼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까지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안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예. 거죠. 온 지금 행정관과 지금 실무자들이 다 여사 라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제2부속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거든요. 네. 만들 예정이고 공간이 곧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착수할 것이다 정도의 보도가 나왔지 제2부속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는 여전히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대납 녹취록이 나오면 나와도 대통령이 어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꼴통 이런 발언밖에 없고 여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만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사가 이 모든 어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법적, 그러니까 사실상 뭐 조국 대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불수사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불소추 특권을 넘어서 불수사 특권까지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부 방어를 하면서 도처에 이런 이슈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없는 이런 상태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황당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20명도 모으고 90명도 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칼을 빼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할까? 그 기자들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불기소가 될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연결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다시금 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 것이고 이번에 내표가 나왔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30명 중에서 사실 8명만 결심을 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보태서 말을 하면은 이제 그제 국회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도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한동훈 대표가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결국은 민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보수 언론도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1월에 있었던 유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봉합 가능한 의제로 보였지만 지금은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이 더 이상 당과 정 간에 봉합을 할 수 없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이슈가 됐고요. 그 한동훈 대표는 명확하게 본인의 그 의중을 민심이라는 말로 대변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그 행동 양태를 어떻게 하느냐,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방을 쏘느냐 이런 문제만 남은 것이지 방향성은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동훈 대표는 폴더 인사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뭐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도 개혁신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행보는 충분히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먼저 앞서서 하겠다고 했던 최상병 특검법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디가 있나 예. 하세월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할 때 이제 간을 본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퇴로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이꼴 탄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권 내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디 정도의 파장으로 민심이 불붙을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 핵심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대한 해소가 계속 좀 발걸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쌍특검은 쌍특검대로 네. 그냥 추진을 하되 상설특검법의 국회 규칙을 바꿔서 네. 좀 약간 카테고리를 좀 잘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좀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네. 세관 와약 의혹 같은 것들 그리고 국회 증언간접법 관련된 의혹들을 담는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상설특검이라는 것이 그럼 왜 추진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수사기관이 짧고 파견받는 수사 인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검사 수도 5명으로 제한이 돼 있고 수사기간도 60일로 한정이 돼 있고 준비기간 20일이 있지만 그리고 추가로 30일 연장을 하려고 하려면은 대통령이 또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지만 여하간 개문 발차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최혜병 특검법은 이미 3번 돌아온 거죠. 네. 김건희 특검법은 2번 돌아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의혹들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서 아마도 이제 그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고 거기 중간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은 최혜병 특검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양자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건부터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2014년 세월호 관련된 상설특검 시행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고 단시간에 어떻게 무엇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여하간 지금처럼 제약된 조건 내에서는 시작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검이 해야지 검찰도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매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네.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구성에 있어서 이제 정부 여당이 어떤 부분에서 이 일이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도 좀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분위기에 비교적 밝은 것으로 알려진 아, 구배용이 저 모릅니다. 지금은 정도 몰라요. 정치기상부 상황에 몰라요. 아니 그래도 궁금해서 왜냐하면 네. JTBC에 계속 연일 보도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제보 창구가 어디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창원지검에서 상당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상당히 이제 수사할 결심을 네.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검찰이 이제 권력에 늘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특검이 막 가동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특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묵혀뒀다 대충 뭉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도 이제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검찰이 명백하게 위법한 사안을 방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명태균 사건을 두고 얘기하면은 성관이가 보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체를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성관이가 위법적인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 그대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아까 동아일보 보도 나왔지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휴대전화 4개를 포렌식할 만큼 그 수요가 있는 것이고 네. 돌려준 휴대전화 무관하게 6대 가량이 IT가 압수돼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출되는 증거 관계들을 어떻게 눈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는 과연 이 문제를 명태균과 김영성 양자의 문제로 가름을 할 것인지 그 판단이 남은 거죠. 정무적으로 아니면 더 뻗어 나가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여권의 정치인들 전반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간 검찰 주변에서 돌고 도는 얘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은 관련된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도 양분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선 전에도 이미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통해서 그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JTBC라든가 각 언론에 나오는 도하의 증거들을 보면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공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대목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불기소장을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주임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뇌의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일선 수사검사들, 일선 공무원들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행안부 공무원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엄청나게 기록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 나중에 그 책임 독박은 이 행정부의 공무원이 쓰는 예. 거고 수사검사도 주임검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거 불기소장에 도장 찍었다가 본인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사실 권력, 대통령과 영부인이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면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차원에서 가장 좀 문제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망가뜨린 기관이라고 하는 게 권익위. 이게 사실 이제 권익위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상황까지 맞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까지 아주 충격적인 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심위, 방통위 뭐 지금 온갖 기관들이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양분화해서 받고 있던 검찰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당히 달성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형해화되거나 완전히 무용지물로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6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 상당히 네. 세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모두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네. 부산 금정구청장 어떻게 될까요? 예측의 달인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부산 군정구청장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선거구일 것 같아요. 역대 선거 결과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다 국민의힘이 이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다면 정말로 그 치명적인 그런 이유가 될 거고 아마도 그걸 통해서 이 벌어질 일들은 우리 구독자 정도면 대부분 다 예측 그렇죠. 가능한 예측 범주에 있을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두 분 다 부산을 가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여전히 냉정하게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보선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 수가 적고 기본적으로 동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한정된 선거거든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뭐 정권 심판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약간 희석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도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일단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놨던 것을 보이기 때문에 여하간 일전을 치를 것이고 그 결과가 만약에 정말로 여당의 패배로 나온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하시면 그분이 이깁니다. 오, 야, 예. 김은지 너무 예리하다. 아니 재보궐은 당일이 쉬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까먹기가 좋거든요. 저도 네. 주말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서울 시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하는 것을 보고 아 이번 금토에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다가 수요일 투표도 못 하겠다 맞아요. 싶어서 네. 잊지 마시고 꼭 투표를 누구에게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투표 참여 동력까지 선관위에서 나오시면서.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가장 네. 현명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투표. 정신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어디로 출마하는 거예요? 시대 편의점으로 출마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그 뜨거운 네. 정치평론 해주셔가지고 동접자가 무려 12,000, 야, 예, 감사합니다. 520여 네. 명. 시사인은 늘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네. 김은희 기자 날카롭다는 얘기가 참 많네요. 참 많네요. 저도 예. 좀 안 날카롭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구경 기자 날카롭다. 네, 국영 기자님 아까 제가 왔는데 무슨 인형의 비교, 종이 인형? 네. 종이 인형 구경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하여튼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렇게 2,000명이나 보고 계시잖아요. 네. 항상 마지막에 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오. 돼요. 네, 보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 까먹지 예. 마시고 네. 이제 구독 버튼도 누르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강조드립니다. 지금 그 창에
뭡니까 구독자 숫자가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김은지 그러네요. 예, 김은지 예, 예.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함께 힘을 주시면 저희들 힘내서 더 열심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도 빨리 눌러주세요. 구독, 네.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